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정당들 의석을 합치면 무소속까지 그러면 190석 가까이 되기 때문에 서국과도 같습니다. 자, 국민님에서 이재명 일부만 후보가 이탈하면 만에 하나라도 의원직 제명이 가능한 집권하게 상황입니다. 어떠한 이준석 일이 후보의 벌어질지 기자회견 바로 들어보시죠. 보여주는 풍경입니다.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 재판에서 시민들은 입에 십자 모양으로 검은 테이프를 붙이고 항의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사진으로 하나 봤던 그런 풍경을 오늘 현실에서 겪게 될 줄은 차마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5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반민주 폭거입니다. 저를 제명하겠다고 하면 물론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보도 지침을 만들어 겁박하고 이른바 민주파출소를 통해 카톡 검열, 유튜브 검열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 줄도 모를 것입니다. 입만 열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외치더니 전두환의 계엄 정신을 이어받은 세대인가 봅니다. 윤석열은 정권 잡고 나서 저를 죽이려 들더니 이재명은 정권 잡기도 전에 저를 죽이고 시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죽지 않습니다. 분연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하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민주당의 제명 추진은 이재명 유신 독재 출발 서곡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예고편처럼 보여준 풍경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50년 뒤로 후퇴시키는 반민주 폭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기도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면서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자, 국회의원 제명을 추진하겠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번 제명됐었고 제명 요건을 봤더니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시 통과됩니다. 이건 이제 뭐 대통령 탄핵 요건과 같습니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건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게 돼서 한 번 더 판단을 받게 되지만 의원직 제명은 본회의에서 표결되면 끝나는 건가요? 그 이제 윤리특위로 먼저 상정이 되죠. 예. 그러니까 윤리특위 상정이 돼서 그 윤리자문위원회에 또 심사를 거치는 이런 절차는 다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본회의에 부의가 되게 되는데 본회의 부의돼서 만약에 저 3분의 2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저건 법원에 다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예. 제명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법원에 제소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선거 운동 기간 중이잖아요. 또 투표 기간 중인데 제명안을 제출했다라는 부분이 국회 스스로 국회 폭력적 행동에 가담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후보 등의 경우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인데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 기일을 좀 연기해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는 다른 분들도 연기해달라, 그러니까 후보자로 뛰지 않는 분들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연기해달라 이렇게 하는 마당에 후보자로 유력 후보자를 대상으로 해서 선거운동 기간과 투표가 진행되는 기간에 제명안을 제출한다. 물론 이 부분이 민주당의 지도부와 어떤 교감하에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상식 기준으로 볼 때 말리지는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철회시키지도 않고 몇 개 당이 같이 지금 뭐 공동행동을 하고 있는데 유일무이한,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준석 후보가 그 인용한 발언의 수위가 높은 건 맞지만 그것을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과정에 나온 본인이 책임질 부분이고 이것이 과연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12가지의 제명 사유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것도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운동하는 후보자를 저렇게 소환시켜서 기자회견 할 만큼 이렇게 다급히 진행돼야 될 것인가 상당히 좀 의아합니다. 예, 이준석 후보 민주당이 일만 열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외치더니 박정희 전두환의 계엄 정신을 이어받은 세대인가 보다 이렇게 아주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성침 부장님, 예. 민주당에서 뭐 공식화한 건 아닙니다만 이준석 후보에 대한 제명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건 맞잖아요.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합치고 또 무소속까지 합치면 190석
가까이 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일부 의원이 합세한다면 21세기 들어서 국회의원의 제명이라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는 거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징계안이 발의되었으니까 본회의 표결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뭐 가능성이 뭐 없다 있다 뭐 제가 뭐 예단할 수는 없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고 공동 발의안에, 그리고 야당들이 민주당이 아닌 의원들이 더 많긴 합니다만 그 정당들 대부분이 지금 민주당의 선대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당과는 뭐 무관한 일이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당 차원에서 전체적인 뭐 의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징계안에 대해서 뭐 진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도부의 공식 입장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준석 후보가 방금 기자회견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전히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최근에 다시 사과의 글을 올렸을 때 어느 정도 본인이 변명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 문제의 본질을 깨달았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오늘 기자회견 다시 보니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했던 얘기가 국민 기대치보다 덜 순화했기 때문에 죄송하다. 지금 덜 순화하고 자시고가 지금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준석 후보의 그 발언 자체, 그리고 뭐 국민들께서 이 후보자의 이재명 후보의 뭐 가족관계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검증 차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 본인이 당대표일 때, 본인 입으로 본인이 양두구육하고 있을 때 이미 나왔던 이슈고요.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2021년 12월 16일로 기억합니다. 입장문을 내서 아들을 잘못 키운 아버지 잘못이다. 아들과 함께 사죄한다. 불법 도박뿐만 아니라 게시글 불법 사이트 가입을 해서 글을 남긴 것들 등등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그 당시에 본인이 상대 정당의 당대표였기 때문에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거에 대한 검증 내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으면은 토론회에서 정상적인 후보라면은 과거에 21년 했던 그 사죄의 발언 여전히 유효합니까? 그 잣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여성 혐오 발언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고 처벌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야죠. 그 방송에 나와서 그 성폭력에 사용된 그런 언어들을 묘사하고 재현하는 것 그 자체로 가해 행위입니다. 본인이 잘못한 거는 그런 가해 행위를 한 것에 있는 것이지 덜 순화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핀트를 못 잡고 본인이 뭘 잘못한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가 본인의 이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은 저희 당내에서도 뭐 징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 반대 목소리나 당내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만, 이준석 후보의 저런 태도를 계속해서 견제한다면은 본인을 향하고 있는 이런 비판, 그게 징계안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비판들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잠재우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